해고당한 한국 청년, 러시아의 아름다운 미망인에게 구원받다. 안녕하세요. 잠시 쉬어갈 곳을 찾아 스크롤을 내리던 당신. 네, 바로 당신이요. 잠시만 여기에 멈춰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약속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항상 건강하고 마음은 평온하며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채로운 감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의 세계로 초대하는 곳이죠. 때로는 미소 짓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지만 분명 당신을 이곳에 머물게 할 겁니다. 자,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눕거나 편히 앉아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1장.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인연. 나리타 공항의 저녁 하늘은 박지훈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쿄의 한 IT 기업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이틀째였다. 경영 효율화라는 공식적인 이유가 적힌 통지서는 차갑고 간결했다. 하지만 지훈은 자신이 대규모 구조조정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비단 실직뿐만이 아니었다. 취업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졌고 모든 것을 서둘러 정리해야만 했다. 손에는 인천행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J터미널 국제선 출발 라운지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시선은 거대한 전광판의 출국 스케줄에 고정되어 있었다. 발치에는 커다란 캐리어 하나와 백팩이 놓여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한 젊은 여성이 캔커피를 마시며 서 있었다. 금발머리를 수수하게 묶은 그녀는 값비싸 보이는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는 지훈을 이따금 쳐다보았다.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짙은 러시아 억양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에 지훈은 살짝 놀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Yeah, just tired, I guess.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여자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You look very sad. Work problem? 많이 슬퍼 보여요. 일 때문에 힘든가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생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다정한 얼굴에 마음이 놓였다. Got fired. Going home. 해고당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는 동정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아, I see. Bad boss. Bad company. 아, 그렇군요. 나쁜 상사. 나쁜 회사네요. 지훈은 지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I'm Anastasia from Russia. Just finished a short vacation here.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아나스타샤예요. 여기서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랍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박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여기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낯선 땅에서 만난 두 이방인이 서로의 불완전한 삶의 조각을 나누는 그 대화는 어색하면서도 편안했다. 아나스타샤는 모스크바 교회에 살며 커다란 집과 정원이 있지만 혼자서 정원을 가꾸느라 자주 지친다고 말했다. I love my garden. 그녀는 바닥을 보며 말했다. But it's too much sometimes. My house is quiet. Just me, a driver, and a housekeeper. I always dream of having a small family, a partner. But life doesn't always go as planned. 제 정원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벅차죠. 집은 조용하고 저와 운전기사, 가정부뿐이에요. 항상 작은 가족, 파트너가 있기를 꿈꿨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어떤 느낌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아나스타샤가 지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You know, I have an idea. 저기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훈이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I can offer you a job. Be my gardener. Not a bad job. I can pay well. You can live in the guest house. Think of it as a fresh start. 제가 일자리를 제안할게요. 제 정원사가 되어주세요.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급여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 돼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훈은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모아둔 돈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해도 바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Why? 왜죠? 지훈이 마침내 물었다. You don't even know me. 저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아나스타샤는 미소 지었다. True, but I believe people meet for a reason. You look like a good person, and maybe we both just need someone around. 맞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어쩌면 우리 둘 다 곁에 누군가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죠.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제안은 벼랑 끝에 내밀어진 구명줄처럼 그의 마음속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아나스타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하고 진실해 보였다. 몇 분 후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아나스타샤가 일어섰다. Think about it. If you change your mind, here's my number. 생각해봐요. 마음이 바뀌면 여기 제 번호예요. 그녀는 작은 종이를 건넸다. 지훈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아나스타샤는 다시 한번 미소 짓고는 자리를 떠났다. 지훈은 종이에 적힌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2시간 후 그는 일어섰다. 인천행 비행기 게이트가 아닌 항공사 카운터로 향했다. 저기요. 그는 직원에게 말했다. 제 항공편을 취소하고 목적지를 모스크바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2장. 낯선 땅. 새로운 시작. 비행기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기내 조명이 환해지고 승객들은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지만 지훈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비행기표와 여권이 굳게 쥐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영화와 뉴스에서만 보던 나라 러시아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바깥 온도는 영하 5도, 비행기 창문에는 얼어붙은 그림처럼 눈이 달라붙어 있었다. 아나스타샤가 도착 게이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남색 재킷을 입고 회색 숄을 목에 두른 채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환했다. 결국 오셨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지훈의 캐리어를 반갑게 맞았다. 조금 춥네요. 지훈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는 일본에서 입던 얇은 재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러시아의 날씨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Don't worry, we'll get you something warmer. Come, 걱정 마세요. 더 따뜻한 옷을 사드릴게요. 이리 와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눈보라가 지훈의 얼굴을 덮쳤다. 공항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몸을 떨었지만 아나스타샤는 마치 이런 추위에 익숙한 듯 태연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내려 문을 열어주었다. 알렉세이, 아나스타샤가 소개했다. He's my driver. He doesn't speak English, but he's nice. 제 운전기사예요. 영어는 못하지만 좋은 사람이랍니다. 알렉세이는 지훈의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뒷좌석에 앉은 지훈은 눈 덮인 거리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건물들, 작은 상점들, 잿빛 하늘, 모든 것이 낯설었다. 약 1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아나스타샤의 집에 도착했다. 그 집은 모스크바 교회의 조용하고 한적한 지역에 있었다. 뾰족한 지붕, 흰색 벽돌벽, 커튼이 드리워진 나무 창문 등 전형적인 러시아 건축 양식의 2층짜리 큰 건물이었다. 아나스타샤는 지훈을 안으로 안내했다. 집 내부는 따뜻했다. 벽에는 꽃 그림과 책장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나무와 홍차 향이 감돌았다. 당신은 정원 뒤편의 작은 온실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아나스타샤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전에는 제 남편의 작업실이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해뒀답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어색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잠시 후 한 중년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빵 한 접시와 수프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나탈리아, 아나스타샤가 소개했다. Housekeeper, she cooks well. 가정부예요. 요리를 아주 잘하죠. 나탈리아는
말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지훈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날은 집과 정원을 둘러보며 보냈다. 정원은 축구장의 절반쯤 되는 넓이였다. 돌길, 작은 온실, 그리고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만 남은 사과나무들이 있었다. 땅의 일부는 눈으로 덮여 있었고 일부는 가을 식물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눈이 녹으면 일을 시작하면 돼요. 아나스타샤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온실 정리하는 것부터 도와주세요. 봄에는 처음부터 다시 심고 싶거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는 아나스타샤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다. 그들은 커다란 나무 식탁에 단둘이 앉았다. 펠메니, 보르시, 비트 샐러드 등 러시아 음식이 차려졌다. 지훈은 모든 음식을 맛보았다. 입맛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나하나 음식을 설명해주는 아나스타샤의 노력에 감사했다. 여기서 당신의 계획은 뭐예요? 아나스타샤가 레드와인을 마시며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훈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일하고 싶어요. 공짜로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할 거예요. 아나스타샤는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니까요. 식사 후 아나스타샤는 지훈을 온실로 안내했다. 안에는 휴대용 난방기, 접이식 침대, 작은 옷장이 있었다. 벽은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었고 천장이 높았다. 지훈은 이곳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꽤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떠나기 전 아나스타샤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심고 싶은 씨앗들을 보여줄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듣고 싶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아나스타샤가 떠난 후 지훈은 침대에 앉았다. 그는 유리 천장 너머로 러시아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멀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낯선 나라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희망을 느꼈다. 춥고 낯선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장. 얼어붙은 땅에 싹 트는 감정. 온실에서의 첫 아침, 지훈은 뻣뻣한 몸으로 잠에서 깼다. 난방기가 있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옷을 3겹이나 껴입었지만 여전히 추웠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이 내린 결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낯선 여인의 집, 러시아에 있기로 선택했다. 아침 7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를 완전히 깨웠다. 문을 열자 뜨거운 커피 2잔을 든 아나스타샤가 서 있었다. 모닝커피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약간 어색하게 커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자, 보여줄 게 있어요. 아나스타샤는 두꺼운 재킷과 털 부츠를 신고 있었다. 지훈은 녹기 시작한 눈 위를 가볍고 빠르게 걷는 그녀의 걸음에 익숙해지려 애쓰며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아나스타샤가 평소 씨앗과 원예 도구를 보관하는 주 온실로 향했다. 안의 분위기는 달랐다. 따뜻하고 습했으며 플라스틱 화분에 담긴 작은 식물들로 가득했다. 토마토, 바질, 미니 장미, 고추까지 있었다. 다시 심기 시작하고 싶어요. 아나스타샤가 나무 작업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작년에는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더니 많은 식물들이 죽어버렸어요. 지훈은 식물 선반들을 살펴보았다. 몇몇은 싱싱해 보였지만 마르고 부서지기 쉬운 것들도 많았다. 그는 원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고향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고추나 배추를 심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저는 식물에 대해 잘 몰라요.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아나스타샤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게다가 당신은 배우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지훈은 자신감 반, 의심 반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는 온실 청소를 돕기 시작했다. 바닥을 쓸고 식물에 물을 주고 굳은 흙을 갈고 금이 간 화분을 옮겼다. 작은 농기구에 익숙하지 않아 손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나스타샤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식물의 종류, 모종을 돌보는 기본 기술,
파종하는 올바른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잔소리가 많지 않았다. 참을성 있었고 지훈이 실수할 때면 웃음을 터뜨렸다. 가끔 그녀는 농담을 던졌다. 계속 그렇게 물을 잘못 주면 제 토마토는 수확하기도 전에 수프가 되어버리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서서히 좁혀졌다. 온실 밖에서는 눈이 더 빨리 녹고 있었다. 봄이 오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땅은 진흙으로 변했고 작은 덤불에서는 푸른 새싹이 돋아났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우는 비료의 종류를 구분하고 언제 물을 주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온실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나스타샤는 그에게 많은 것을 믿고 맡기기 시작했다. 심지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공간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몇몇 화분을 작은 정원처럼 원형으로 재배치했다. 더 깔끔해 보이도록 주위에 작은 돌들을 놓았다. 아나스타샤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당신이 직접 한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한번 해봤어요. 고향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작은 정원을 좋아하셨거든요. 아나스타샤는 다가와 쪼그리고 앉아 세심하게 살폈다. 정말 멋지네요. 예술적인 감각도 있군요. 지훈은 작게 웃었다. 예술가의 눈이라기보다는 막노동꾼의 눈에 가깝죠. 그들은 온실 근처의 작은 벤치에 앉았다. 아나스타샤가 캐모마일 차 2잔을 가져왔다.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태양은 구름 뒤에서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지훈, 아나스타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뻐요.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스타샤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때로는 그냥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동정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외부인의 눈에는 그저 정원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한 번도 그를 아랫사람처럼 대한 적이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아나스타샤는 점심을 직접 만들어 온실로 가져다주는 일이 잦아졌다. 팬케이크를 만들 때도 있었고 러시아식 소고기 스튜를 만들 때도 있었다. 지훈은 항상 음식을 남김없이 먹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지훈이 온실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아나스타샤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커피나 음식 없이 그저 문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지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떼고 싶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저만의 작은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분재분 같은 거요. 작지만 오래 살 수 있는 분재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아나스타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재, 흥미롭네요. 어쩌면 여기서 이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지훈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진심이세요? 아나스타샤는 미소 지었다. 왜 안 되겠어요?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사장, 용기 있는 고백, 흔들리는 마음. 지훈이 아나스타샤의 집에 머문 지 2달째, 눈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뒷마당의 정원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작은 풀들이 돋아나고 튤립이 흙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으며 공기는 더 이상 찌르듯 차갑지 않았다. 봄은 정원뿐만 아니라 아나스타샤의 마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더욱 가벼워졌다. 매일 아침 아나스타샤는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온실로 왔다. 지훈은 언제나 수줍은 미소로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정원 일을 시작했다. 때로는 씨앗을 심고, 때로는 화분을 갈고, 때로는 그저 앉아서 여름 정원 계획에 대해 의논했다. 그 일상 속에서 아나스타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훈이 일하는 모습을 볼 때의 평온함이었다. 그 다음에는 그와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즐거움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나스타샤는 그 젊은 남자가 건네는 커피에 미소 짓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것은 마치 그녀가 직접 심은 씨앗처럼 자라났다. 33살의 러시아 여성, 자식 없는 미망인 아나스타샤는 갑자기 지훈에게 말을 걸기가 망설여졌다. 그녀는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옷이 너무 격식을 차린 것은 아닌지, 자신이 만든 요리가 충분히 맛있는지. 반면 지훈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에게 아나스타샤는 여전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친절한 고용주였다. 그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의 관심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녀는 온실이 아닌 뒷마당 테라스에서 지훈과 점심을 먹자고 하는 횟수가 늘었다. 가정부 나탈리아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직접 음식을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김치찌개를 만들기까지 했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이거 김치찌개 맞아요?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릇을 쳐다보며 물었다. 아나스타샤는 그의 반응을 보고 기쁘게 웃었다. 네, 유튜브 보고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훈은 한 숟가락 맛보았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과는 달랐지만 꽤 맛있었다. 숟가락마다 진심 어린 노력이 느껴졌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법인데요, 아나스타샤. 나중에 작은 식당을 열어도 되겠어요. 아나스타샤는 장난스럽게 입술을 삐죽였다. 그 말은 실패작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맛있어요. 정말로요. 지훈이 재빨리 대답했다.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그녀는 정말로 지훈을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아나스타샤는 방에 홀로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 파리에서의 휴가, 30번째 생일에 열었던 작은 가든 파티,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보이는 온실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 은은한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곳에서 지훈은 아마도 그가 새로 돌보기 시작한 분재에 물을 주고 있을 것이다. 내일은 말해야지. 내일은. 그날은 하늘이 맑고 깨끗했으며 태양은 부드럽게 빛났다. 지훈은 정원 동쪽에 있는 화분들을 재배치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 원예 잡지에서 본 것처럼 작은 돌과 토분을 이용해 구성을 맞추고 있었다. 아나스타샤가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커피도 음식도 없이 짙은 녹색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머리는 수수하게 말아올렸다. 지훈, 그녀가 불렀다.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네,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는 그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할 말을 고르고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들은 새싹이 돋기 시작한 나무 아래 정원 벤치에 앉았다. 산들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조용히 속삭였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 불편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나스타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솔직해지고 싶어요. 지훈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기다렸다. 저는 지훈 씨를 좋아해요. 침묵. 지훈은 눈을 깜빡였다.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의 배경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동등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아나스타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성실하고 착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나스타샤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를 더욱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나스타샤, 저는 그냥 정원사일 뿐이에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대학교 졸업장조차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이곳에 온 건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아나스타샤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솔직하기 때문에요. 당신이 아직 자신감이 없다는 건 알지만 저는 당신을 믿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강요가 아닌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온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나스타샤의 말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본 모습을 봐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신분이나 과거가 아닌 바로 그 자신을.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의 겨울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었다. 5장. 두려움을 넘어 함께 내딛는 첫걸음.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실 구석에 작은 램프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밖에서는 러시아의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아나스타샤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지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정원 도구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봄볕에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는 일본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돌아갈 비행기 표조차 없었으며 한때 인생의 방향을 잃었던 한국의 젊은이였다. 반면 아나스타샤는 젊고 아름답고 똑똑하며 부유하고 독립적인 미망인이었다. 그녀의 집은 컸고 차에는 운전기사가 있었으며 뒷마당 정원은 축구장 절반만 했다. 그녀는 얼마든지 잘생기고 성공한 러시아 남자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정원사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오해받을까 두려웠다.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역시 아나스타샤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아나스타샤의 고백 후 3일 동안 지훈은 거리를 두었다.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일했다. 식물에 물을 주고 낙엽을 쓸고 화분을 재배치했다. 하지만 그는 아나스타샤의 시선을 피했다. 아나스타샤는 화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가져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훈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가정부 나탈리아가 온실로 찾아왔다. 지훈 씨,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사모님께서 부엌으로 좀 와달라고 하세요. 허브 화분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탈리아를 따라갔다. 부엌 식탁 근처에 아나스타샤가 서 있었다. 그녀는 요리하고 있지 않았지만 앞에는 잎이 시든 바질 화분이 놓여 있었다. 바질이 곰팡이에 걸린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살릴 방법을 알 것 같아서요. 아나스타샤가 말했다. 지훈은 다가가 화분 흙을 살폈다. 습도가 너무 높았네요. 다른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물이 튄 것 같아요. 흙을 갈아주면 괜찮아질 거예요. 다행이네요. 아나스타샤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지훈이 떠나기 전에 덧붙였다. 아직도 제 생각하고 있죠. 지훈은 침묵했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알아요. 아나스타샤가 식탁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지훈? 남편이 죽고 나서 제 인생은 거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죠. 백마탄 왕자님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아나스타샤를 향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아나스타샤, 저는 두려워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을 실망시키게 될까봐 두려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 계획조차 없었어요. 아나스타샤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함께 인생 계획을 세워봐요. 그날 밤 지훈은 정원을 거닐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쌓았던 돌길을 지났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젖은 흙과 어린 잎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항상 내 자신에게 솔직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게다라고 말씀하시던 소박한 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지훈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나스타샤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녀가 일본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던 그 첫날부터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몸을 씻고 머리를 정돈하고 그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깔끔한 파란색 플란넬 셔츠를 입었다. 아나스타샤가 커피를 들고 왔을 때 지훈은 이미 온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나스타샤, 그가 조용히 불렀다. 아나스타샤는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훈. 저 전부 생각해봤어요. 아나스타샤는 말 없이 기다렸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화려한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할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저도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아나스타샤는 침묵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러더니 그녀는 작게 웃으며 두 잔의 커피를 정원 테이블에 내려놓고 지훈을 잠시 껴안았다. 따뜻하고 가볍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옹이었다. 고마워요, 지훈. 그녀가 속삭였다. 그날 그들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한 두 성인으로서, 그리고 지훈이 러시아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6장. 세상의 시선. 그들만의 정원. 지훈과 아나스타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따뜻하고 진실했다. 큰 드라마도 과장된 달콤한 약속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 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정원에서 일했고 아나스타샤는 동유럽의 유기농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부티크 운영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변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미소들이 오갔고 이전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관심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나스타샤는 이제 항상 지훈의 점심 도시락에 작은 간식을 넣어주었고 지훈은 해질녘을 기다리며 아나스타샤를 위해 오후에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 담장 밖의 세상은 서서히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날 아나스타샤는 지훈을 모스크바 교회의 지역 농산물 시장에 데려갔다. 일주일에 2번만 열리는 그곳은 현지인들이 꿀, 계란, 치즈, 그리고 식물 모종을 파는 곳이었다. 아나스타샤는 보통 혼자 가거나 운전기사와 함께 갔지만 이번에는 지훈과 함께 가고 싶어 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아나스타샤와 함께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우린 그냥 장을 보는 것뿐이에요 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시장에 도착하자 지훈은 늙은 농부가 파는 허브 식물과 작은 현지 분재 화분을 구경하느라 바빴다. 그는 많은 것을 물었다. 때로는 서툰 영어로, 때로는 아나스타샤의 통역을 통해야 했지만 그는 매우 열정적이었다. 평소 쇼핑할 때 조용했던 아나스타샤는 그날따라 더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지훈이 딜을 샐러리 잎으로 착각했을 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참을성 있게 현지 식물의 이름과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몇몇 상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꿀크림을 파는 한 중년 여성은 아나스타샤에게 빠른 러시아어로 묻기까지 했다. 저 남자는 누구예요? 아나스타샤는 짧게 친구예요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지훈은 그것이 완전히 솔직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시장 방문 후 3일 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가정부 나탈리아가 지훈이 정문 앞에서 장미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다가왔다. 지훈 씨, 그녀가 말했다. 조심하세요. 아까 운전기사에게 들었는데 이웃들이 왜 당신과 사모님이 집 밖에서 자주 함께 보이냐고 묻기 시작했대요. 지훈은 침묵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여전히 속이 울렁거렸다.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나탈리아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과 사모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지훈은
자신을 바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라벤더 줄기에 흙을 갈고 온실 구석을 청소하고 자동 급수 시스템을 점검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나탈리아의 말을 떠나지 못했다. 아나스타샤는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이 뒷마당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을 때 아나스타샤가 대화를 시작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우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네, 나탈리아도 같은 말을 했어요. 아나스타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우리가 계속 숨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거라는 것도 알아요. 지훈은 침묵했다. 저는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훈. 아나스타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도 이곳에서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요. 부유한 러시아 미망인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 남자, 게다가 정원사라니.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 이게 당신의 이미지에 해가 된다면 제가 물러날 수 있어요. 아나스타샤는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어요. 함께 맞서는 거예요.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유기농 정원 애호가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정원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진 한 장을 포함시켰다. 정원에 앉아 멀리서 물호스를 들고 서 있는 지훈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었다. 로맨틱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질문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지만 일부는 저 남자는 누구예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 아나스타샤는 어떤 댓글에도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다음 날 아침 그 사진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 기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집 쪽에서 아침 커피를 들고 오는 아나스타샤를 보았을 때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몇몇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모스크바 시내에 사는 커리어 우먼이자 아나스타샤의 오랜 친구였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사였다. 아름답고 우아하며 말솜씨가 좋았다. 알리사는 지훈을 처음 보았을 때 눈을 가늘게 떴다. 저 사람이 네 정원사야? 그녀가 아나스타샤에게 러시아어로 속삭였다. 내 인생의 파트너야. 아나스타샤가 확고하게 대답했다. 지훈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나스타샤의 목소리 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단호하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알리사가 돌아간 후 아나스타샤는 온실에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나는 당신을 선택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지훈은 아나스타샤를 바라보았다. 저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나스타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비록 세상이 고개를 돌리고 평가하고 어쩌면 비난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정원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자라나는 무언가, 즉 신뢰를 가꾸고 있었다. 그리고 분재처럼 사랑도 시간이 필요했다.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인내심을 갖고 돌보면 아름다워질 것이다. 7장 과거의 그림자, 미래를 향한 시험. 지훈과 아나스타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미래에 대해, 결혼 가능성에 대해, 함께 사업을 일구고 진정한 파트너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관계의 방향이 구체화될수록 과거의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되었다. 아나스타샤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아나스타샤는 아침 일찍 서재에서 편지를 읽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무거운 표정이었다. 마치 돌로 가득 찬 배낭을 짊어진 듯했다. 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 편지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몇 시간 후 아나스타샤는
지훈을 거실로 불렀다. 그녀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오른손은 찻잔을 빙빙 돌리며 불안하게 움직였다. 어머니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오라고 초대하셨어요. 그녀가 바로 본론을 꺼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로요? 우리의 관계에 대해 들으셨나 봐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알리사겠죠. 아나스타샤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이야기의 방향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아나스타샤의 삶과는 너무나도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었다. 이제 가족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실 건가요? 지훈이 물었다. 아나스타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숨기는 것이 없도록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아나스타샤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 이건 평범한 여행이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가야 해요. 우리가 진지하다면 함께 맞서야죠. 그들은 이틀 후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고속 열차를 탔다. 거의 4시간에 달하는 그 여정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시험을 기다리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아나스타샤는 창가에 앉아 이따금 눈을 감았다. 지훈은 그녀 옆에 앉아 대부분 침묵을 지켰다. 손에는 땀이 났지만 그는 긴장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마음속으로 그는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 아나스타샤의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공기였다. 그 집은 흰색 기둥과 작은 앞마당이 있는 크고 고전적인 저택이었다. 한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위험 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먼저 아나스타샤와 이야기하게 해줘요. 그녀는 서툴지만 분명한 영어로 말했다. 단둘이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거실에서 기다리며 가죽으로 덮인 긴 소파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찬 책장을 훑었다. 어린 아나스타샤가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나스타샤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지훈은 길을 잃고 헤매는 낯선 먼지 한 점처럼 느껴졌다. 아나스타샤와 어머니의 대화는 길었다. 거의 1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아나스타샤가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아나스타샤가 말했다. 지훈은 일어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방패 없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 방으로 들어갔다. 여성은 큰 의자에 앉아 지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외모는 나쁘지 않군.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지훈은 침을 삼켰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착할 수도 있고 진실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당신은 가진 게 없어. 학위도, 가문도, 이곳에서의 미래도 없다고. 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여성이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았어.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사회적 지위, 문화, 출신의 차이는 사라지지 않아. 지훈은 여성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아나스타샤에게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여성은 지훈을 몇 초간 관찰하더니 말했다. 이제 돌아가도 좋아. 내 딸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날 밤 그들은 시내 중심가의 작은 호텔에 묵었다. 방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아나스타샤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만약 내가 계속 당신을 선택한다면 어머니와 딸로서의 관계를 끊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은 결정을 나에게 맡기셨지만 지지하지도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거운 일이었지만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다. 만약 당신이 물러나고 싶다면 원망하지 않을게요. 아나스타샤가 말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지훈은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저는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이 어머니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아나스타샤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의 끝자락에서 나눈 그들의 포옹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녔다. 그들은 앞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튼튼한 뿌리 없이는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8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꿈을 가꾸는 사람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돌아온 후 지훈은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아나스타샤 어머니와의 대화는 쓰라렸지만 한 문장이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기분이 상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그의 자존감을 흔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나스타샤의 파트너로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나스타샤의 이름이나 부에 기대지 않고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열망은 외부의 압박이 아닌 아나스타샤 자신 때문에 생겨났다. 여행 후 며칠 동안 아나스타샤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다. 어머니의 반대에 대해 언급하지도 불평하지도 지훈에게 무언가가 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지훈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모든 것은 온실에서 시작되었다. 아나스타샤의 정원에서 일하면서 지훈은 식물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단순히 물을 주고 가지를 치는 것을 넘어 그는 이국적인 식물 관리법 그리고 한 그루의 분재가 살아있는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집 뒤 창고에서 작고 텅 비었으며 먼지 쌓인 채 사용되지 않는 화분을 발견했다. 안에는 마른 흙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깨끗이 닦고 몇 주 전 농산물 시장에서 사온 작은 향나무 묘목 하나를 심었다. 매일 그는 그 식물을 돌보았다. 천천히 가지를 치고 줄기의 형태를 잡고 작은 철사로 가지를 조절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나스타샤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말했다. 그 식물 정말 아름답네요. 아직 멀었어요.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마음에 들어요. 아나스타샤는 미소 지었다. 만약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식물을 팔 수도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분재를 좋아하지만 직접 돌볼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지훈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로요? 아나스타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는 큰 온실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한두 개 화분부터요. 제 부티크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을 도와줄게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천천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훈은 더 복잡한 분재 형성 기술을 배워야 했다. 그는 온라인 포럼을 읽고 튜토리얼 비디오를 보고 심지어 국제 분재 커뮤니티에 이메일을 보내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아나스타샤는 인내심을 갖고 그를 지원했다. 그녀는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했다. 화분, 흙, 분재용 철사, 겨울철 식물 성장을 위한 UV 램프까지. 하지만 모든 것은 과도한 도움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당신은 일하고 나는 돕는 거예요. 당신이 얹혀 사는 게 아니고요. 아나스타퓨는 단호하게 말했다. 첫 3개월 동안 지훈은 6개의 분재 화분을 성공적으로 키워냈다. 5종류의 침엽수와 한 그루의 작은 단풍나무. 그는 각각의 이름을 붙였다. 사람 이름이 아닌 계절에 따른 이름이었다. 겨울의 고요, 가을의 손길, 이른 봄. 이 이름들은 일본식 정원 스타일에 관심이 있던 핀란드 출신의 부티크 고객, 즉 아나스타샤의 첫 구매자의 관심을 끌었다. 지훈의 첫 분재는
그가 일본 회사에서 받던 2주치 월급에 해당하는 가격에 팔렸다. 그 순간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나스타샤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성공은 전환점이 되었다. 지훈은 더 많은 종류의 분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현지에서 만든 도자기 화분에 러시아 자연석과 소형 목재 장식품으로 장식한 분재. 그는 단순히 식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팔았다. 아나스타샤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을 지훈의 정원, 얀토, 가든이라고 이름 붙였다. 처음에 지훈은 반대했다. 왜 제 이름을 써요? 이건 당신의 작품이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아나스타샤가 대답했다. 점차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지훈에게 꾸준한 수입을 안겨주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심지어 묘목 분류를 돕기 위해 현지 청년 한 명을 고용했다. 어느 날 밤 온실을 닫은 후 지훈은 집 앞 나무 계단에 앉았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한때 직원으로서 돌보았던, 그리고 이제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된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나스타샤가 차 2잔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말없이 지훈 옆에 앉아 차를 건넸다. 그거 알아요? 지훈이 잠시 후 말했다.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0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나 봐요. 아나스타샤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건가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아나스타샤는 작게 웃었다. 저에게는 처음부터 당신은 충분했어요. 그들은 북쪽 하늘의 희미한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큰 약속도 거창한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리고 뒷마당의 작은 온실에서 꿈은 마치 자신의 때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분재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9장. 새로운 도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 지난 3개월은 지훈과 아나스타샤에게 새로운 장과 같았다. 그들의 분재 프로젝트는 아나스타샤의 부티크 고객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관상식물 애호가 포럼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폴란드의 한 사업가가 리셀러가 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 아나스타샤는 그 발전을 반짝이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훈이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화분, 조심스럽게 형성된 모든 작은 가지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파트너로서 아나스타샤는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직선으로만 나아가지 않았다. 행복에는 어려운 선택이 따르기도 했다. 모든 것은 그들이 거실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 아나스타샤의 노트북으로 온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되었다. 아나스타샤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물었다. 아나스타샤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독일의 대형 부티크 회사에서 협업 제안이 왔어요. 베를린의 지점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첫 3개월은 제가 직접 맡아야 한대요. 지훈은 침묵했다. 질투에서도 떠날까봐 두려워서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선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심이 있다면 받아들여야죠.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아나스타샤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훈은 마음이 얼굴만큼 단단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집 분위기는 변했다. 다툼도 긴장도 없었지만 평소와 같은 웃음도 없었다. 밤은 더 조용해졌고 아침 식사는 더 짧게 느껴졌다. 지훈은 온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아나스타샤는 베를린 팀과의 제안서 및 온라인 회의로 바빴다. 어느 날 오후 아나스타샤는 온실 한가운데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서 지훈이 분재 가지를 세심하게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화났어요? 아나스타샤가 마침내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돌리고 손에 든 작은 가위를 내려놓았다. 아니요. 왜 화를 내야 하죠? 제가 멀리 떠날 거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지훈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아나스타샤. 그냥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랑만으로는 날개를 가진 사람을 날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요. 아나스타샤는 침묵했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는 꿈이 있어요, 아나스타샤. 그리고 저도 제 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계속 서로를 지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아나스타샤는 천천히 다가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이 베를린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아나스타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요. 하지만 내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해서요. 지훈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는 그들의 온실을 상상했다. 단골이 된 고객들, 그가 식물 관리를 가르친 현지 청년. 그는 또한 아나스타샤가 가는 곳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서고 싶었던 것을 기억했다. 저는 당신이 베를린에 갔으면 좋겠어요.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남을 거예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아나스타샤는 놀라지 않았지만 슬퍼 보였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나스타샤. 지훈의 정원이 당신을 따라 해외로 나가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서 알려지길 바라요. 그들은 온실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럼 우리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겠네요. 아나스타샤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요. 지훈이 대답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멀리서. 아나스타샤는 작게 웃었다.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나스타샤의 출발일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왔다. 모스크바의 도모데 도보 공항은 다시 한번 이별의 증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담이 아닌 확신을 동반한 이별이었다. 아나스타샤는 출발 라운지로 들어가기 전에 지훈을 꽉 껴안았다. 이 3개월 동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베를린으로 와요. 기다릴게요. 그녀가 지훈의 눈을 보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도 알아야 해요. 분재는 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때가 되면 대체할 수 없는 작품이 되죠. 아나스타샤는 그의 뺨에 빠르게 입을 맞추고 뒤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갔다. 지훈은 닫히는 자동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는 동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나스타샤가 떠난 지 3주 후 지훈은 동유럽 관상식물 커뮤니티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들은 내년 봄 분재 전시회에 그를 게스트 연사로 초대했다. 발신인의 이름은 핀란드에서 온 아나스타샤의 첫 고객, 안나 코발레프스키였다.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라고 있는 분재 화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한 개의 화분, 한 개의 가지, 인내심 속의 하루하루, 꿈은 확실히 자라고 있었다. 10장, 뿌리 깊은 위협, 함께 맞서는 싸움. 아나스타샤가 베를린으로 떠난 지 3개월이 흘렀다. 거리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소통은 계속되었다. 매일 지훈과 아나스타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과 삶, 그리고 지훈의 작은 온실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무언가 지훈의 평온을 흔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향나무 분재를 돌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처음에는 열어보기를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박지훈, 내가 누군지 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불안했다. 그는 답장했다. 누구시죠? 답은 없었다. 그러나 몇 분 후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지훈이 심각한 표정의 한 남자와 함께 있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그 남자는 지훈에게 해고 통지서를 주었던 일본 회사의 전 상사였다. 지훈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위협적인 어조의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했다. 과거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훈은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예전 회사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는 일단 아나스타샤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아나스타샤가 베를린의 부티크 확장 프로젝트로 바쁘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압박감은 지훈의 밤을 설치게 만들었다. 온실에서 그는 해고된 이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떠올렸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이제는 위태롭게 느껴졌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날 밤, 지훈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으로 가득했다. 내 작은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 예전 회사의 기밀 문서를 넘기지 않으면 너와 아나스타샤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지훈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분재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아나스타샤는 이미 그에게 회사 일부 경영을 맡겼다. 이 위협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여인까지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러시아의 한인 커뮤니티의 오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훈은 이 위협의 배후가 누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베를린의 아나스타샤도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그녀의 사업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몇몇 대형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재무보고서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작의 흔적이 나타났다. 아나스타샤는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거리가 단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떠오르는 문제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화상통화에서 아나스타샤가 물었다. 지훈, 혹시 숨기는 거 있어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 문제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나스타샤는 화면을 응시했다. 우리는 팀이에요, 지훈.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서는 거예요. 그들은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지훈은 과거의 자료를 다시 수집했다. 그는 이 갈등의 배후를 알만한 전 동료에게 연락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지훈을 해고했던 전 상사가 회사 내 부패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다. 지훈이 가담을 거부하자 해고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지훈이 그 사건을 대중에게 폭로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싶어 했다. 지훈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느꼈다. 베를린의 아나스타샤는 계획보다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라면 이 위협에 더 강하게 맞설 수 있다고 느꼈다. 떠나기 전 아나스타샤는 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썼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곧 돌아갈게요.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해요. 지훈은 한밤중에 그 메시지를 읽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 서 있지 않았다. 밤의 고요 속에서 빗소리와 온실에서 풍겨오는 젖은 흙 내음 사이에서 지훈은 아끼는 분재를 바라보았다. 그는 강하게 자라기 위해 가지를 치고 형태를 다듬어야 하는 분재처럼 인생도 때로는 가시와 장애물로 가득하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11장 폭풍 속의 등대 굳건해지는 사랑.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 앉아 각종 문서와 이메일로 가득 찬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가 수집한 모든 정보가 잠재된 위협의 큰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위협받는 것은 작은 사업체뿐만 아니라 그가 러시아에 도착한 이후 힘들게 쌓아 올린 자존심과 미래였다. 세상의 반대편에서 아나스타샤는 예정보다 빨리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다. 두려움과 확신, 그리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베를린에서의 일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큰 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닥쳐온 문제에서 도망칠 때가 아니었다. 그날 아침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아나스타샤는 출발 게이트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훈과 함께 그들에게 닥친 모든 일에 맞서겠다는 단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아나스타샤가 지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러시아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보았을 때 느낀 따뜻함은 모든 추위를 사라지게 했다. 그들은 앞으로 닥칠 폭풍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온기를 저장하려는 듯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다. 이렇게 느껴본 지 오래됐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나스타샤가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해져야 해요. 분재를 위해, 사업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후 며칠은 끊임없는 논의로 채워졌다. 그들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전 상사의 부패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고, 아나스타샤는 사보타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한 사업 관리에 집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서재에서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나쁜 소식을 전했다. 너희들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 멈추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위협했다. 지훈은 수화기를 꽉 쥐었다. 아나스타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면 안 돼요. 몇 주 동안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동안 충실했던 분재 재료 공급업체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는 가짜 계정의 부정적인 댓글로 넘쳐났다. 심지어 그들을 돕던 변호사조차 그만두라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훈과 아나스타샤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굳건히 단결했다. 지훈은 몇몇 현지 청년들을 훈련시켜 분재 정원 관리를 돕게 하고 유통망을 작은 도시들로 확장했다. 아나스타샤는 유럽의 비즈니스 인맥을 활용하여 지원과 강력한 변호사를 찾았다. 밤에는 때때로 전략을 논의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왜 싸우고 있는지 상기시켰다. 예전에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아나스타샤는 미소 지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지위나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열정 때문이에요.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지훈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지훈의 예전 회사 부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독립조사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수집된 문서를 가져왔고 그들의 보고서가 지훈의 명예를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당신들의 기회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새로운 활력으로 지훈과 아나스타샤는 그 조사관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문제였다. 모든 단계는 위험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언제든지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 걷고 있지 않았다. 그 바쁜 와중에도 아나스타샤는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할 시간을 냈다. 작은 식탁에서 그들은 둘이 앉아 오랫동안 듣기 힘들었던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지훈. 아나스타샤가 말했다. 우리가 성장하고 싸우고 이기는 곳이죠. 지훈은 아나스타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뿌리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후 며칠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몇몇 오랜 고객들이 다시 지지를 보내왔고 그들의 변호사는 당국의 공식 보고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했다. 언론이 그들의 투쟁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흑색 선전에 영향을 받았던 여론이 뒤바뀌었다. 지훈과 아나스타샤는 이것을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승리로 여겼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서 그들은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파도가 닥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파트너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가지치기 된 분재처럼 그들은 모든 우여곡절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에필로그. 뿌리 깊은 나무처럼 모든 폭풍과 시련의 파도를 거친 후 지훈과 아나스타샤는 그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행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분재가 항상 보살핌과 관심을 필요로 하듯 그들의 삶 또한 결코 시들지 않는 헌신, 노력, 그리고 사랑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겨울이 부드러운 흰 눈으로 모스크바를 덮기 시작했고 정원 전체를 뒤덮었다. 차가운 공기는 지훈과 아나스타샤가 분재 정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추운 날씨는 그 작은 식물들을 돌보는 데 도전을 더했고 그들에게 진정한 인내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집안에서 아나스타샤는 유럽에서 온 몇몇 투자자들과의 온라인 회의로 바빴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회의를 이끌며 그들의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한편 지우는 다음날 열릴 분재 수업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한인 커뮤니티와 국제적인 분재 애호가들로부터 온 수천 명의 선한 사람들이 그들의 여정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이 설립한 작은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예술과 전통 교류를 통해 문화의 다리를 놓았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공 뒤에서 지훈과 아나스타샤는 그들의 시작을 잊지 않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일본 공항 라운지에서의 그 소박한 만남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항상 기억했다. 그때 왜 저를 선택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새로 자란 분재들에 둘러싸인 정원 벤치에 앉아 물었다. 아나스타샤는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저 지치고 절망한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숨겨져 있었지만 당신 안에는 힘이 있었어요. 지훈은 작게 미소 지었다. 저도 당신의 눈에서 따뜻함을 보았어요. 비록 당신이 호화로운 삶을 사는 먼 나라의 젊은 미망인이었지만 당신은 저를 삶과 투쟁의 파트너로 선택했죠. 그들은 함께 웃으며 그들의 사랑이 솔직함과 마음을 열 용기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커뮤니티 모임에서 아나스타샤는 문화 및 사회 분야에 대한 기여로 지방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그녀는 무대에 서서 앞줄에 앉아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반짝였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나스타샤가 내빈들 앞에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하며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 다채로운 인생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준 지훈에게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예전에 일본에서 사업 계획과 작은 꿈들을 적었던 오래된 노트 중 하나를 펼쳤다. 이제 그 노트는 우여곡절 가득한 긴 여정의 증인이 되었다. 아나스타샤가 그의 옆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지훈은 아나스타샤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매일 감사해요. 우리는 단지 사업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가족, 꿈, 그리고 희망을 세웠어요.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작은 정원을 함께 걸었다. 은은한 정원등이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추위가 감쌌지만 그들은 그들의 투쟁의 상징이 된 큰 분재 앞에 멈춰섰다. 한때 거의 죽어가던 나무였지만 이제는 아름답고 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인내와 사랑으로 그것을 가꾸어 왔어요. 이 분재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어요. 아나스타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어떻게 더 자라나 매일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줄지 기대돼요. 나날은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지훈과 아나스타샤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모든 도전에 계속해서 맞섰다. 그들은 인생의 여정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몇 년 후 그들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이 설립한 작은 학교에서 배우는 분재 학생들의 웃음소리였다. 지훈과 아나스타샤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이제는 넓고 다채로워진 정원의 풍경을 즐겼다.
우리는 많은 씨앗을 심었어요. 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요. 지훈이 말했다. 아나스타샤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꽃 피우고 결코 끝나지 않을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묶어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커뮤니티에서 작은 전설이 되었다. 우리가 용감하게 발을 내딛고 마음에 충실하다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조용한 일본 공항 라운지에서부터 희망으로 가득 찬 러시아의 분재 정원까지 지훈과 아나스타샤의 이야기는 사랑, 끈기, 그리고 용기가 모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뿌리임을 증명했다.